자, 이제 적용 범위를 보겠습니다. 그 05번 적용 범위 있죠? 하단에 양괄호 2번 신분행위 있습니까? 이게 가족법상행위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했죠? 비통착사강 규정은 가족법상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목 옆에 그냥 적용 X 써놓으면 돼요. 신분행위 적용 X 적용 안 된다. 그 다음 오른쪽 오시면 양괄호 4번 있죠? 이제 시험은 그 양괄호 4번이 잘 나와요. 그나마. 공법행위, 소송행위 써 있습니까? 그럼 일단 제목 옆에 적용 X 써놓으시고 그 말은 107조 적용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럼 그 아랫줄 공무원의 사직원 그 다음에 제출 써보세요. 공무원이 사직원 제출했다. 다시 이제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 썼죠. 그 줄 칠 때 등 소송행위 이름의 줄.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 등 소송행위와 같은 공법행위에는 제10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공무원 사직원 제출이 공법행위예요. 공법행위. 다음 소송행위도 일종의 공법행위가 될 수 있죠. 국가기관을 대상하니까 이런 것들은 다 107조 적용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따라서 비진위 표시임을 이유로 무효 주장할 수 없다. 107조 적용 안 되니까 107조 적용 못 하겠죠. 그래서 비진위 표시 무효라고 주장 못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말입니다. 갑이라는 공무원이 있는데 공무원이 그만둘 생각 없어요. 그만둘 생각 없는데 자기 상관에게 그만둔다라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 속마음과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상관이 보기에 그만둔다 그러니까 이거 알 수가 없죠? 그만둔다 그러니까 사표를 수리했어요. 잘라버렸습니다. 갑을 잘랐어요. 그러니까 갑이 그때 찾아와서 세상에 나를 자르면 어떻게 하냐고 사실 나 그만 생각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잘못을 뉘우친다는 의미에서 내가 이렇게 제출한 거지 사실은 그만둘 생각 없다. 그래서 비진이 표시고 당신도 그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잖아. 나의 이 마음을. 그래서 진이 아님을 너도 알았거나 알 수 있으니까 이게 무효. 이게 무효이기 때문에 나는 안 잘렸다라고 갑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공무원 사직서 제출이 일종의 공법행위예요. 거기는 이 107조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설사 상관이 사직서 없음을 상관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도 무효이다 이 규정 적용할 수 없다 그랬어요. 107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래서 공법행위는 표시된 대로 이게 언제나 유효해요. 표시된 사항이 언제나 유효. 그 말은 갑 잘려요 안 잘려요? 갑 잘린다 그 말입니다. 철발을 끄그러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판례가 그 방금 밑줄은 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토대로 공무원 사직원 제출 공법행위 107조 적용 안 된다라고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107조를 하셨고 이제 제2절 허위 표시가 있죠.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둘이 짜고 이상한 소리 한 거죠. 그럼 108조를 보세요. 제목 통정한 허위 표시. 이랑 상대방과 통정 둘이 짠 거죠. 둘이 짜고 한 허위 의사 표시는 무효죠. 무효로 한다. 둘이 짰으니까. 다음 2항 전항이 1항이죠. 전항 의사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상대적 무효가 있죠. 그럼 108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봐보세요. 108조는 둘이 진이 아님을 둘 다 알죠. 둘이 짰잖아요. 그러니까 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당연히 알아요. 이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당연히 하니까 무효고 그 무효 가지고 2항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써 있습니다. 훨씬 간단하죠? 뭐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둘이 짰으니까 상대방도 표의자 진이 아님을 상대방 당연히 알아요. 둘이 짰으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무효고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7조가 처음에 공부하기 제일 어려워요. 저 선이야기를 정확히 구별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단 상할수 상소문을 일단 외웠어요. 일단은. 그럼 자 108조 통정의 표시는
이 통정허위로 한 행위를 가장행위 그래요. 가장, 가짜로 했다. 가장매매, 가장근저당권, 가짜 가등기 뭐 이런 것들. 그럼 통정허위 표시는 둘 간에 언제나 무효입니다. 무효. 이게 1항. 그리고 그 무효 가지고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108조는 간단합니다. 그 말은 자기끼리 무효여도 선의 3자한테는 이거 주양 못하죠? 그러면 애들한테는 유효처럼 되는 거죠. 아까 여기서 0이 100으로 바뀌는 겁니다. 앞사람끼리 무효여도 0이 이렇게 100으로 바뀌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107조도 두 가지 사례를 들어봤죠? 이제 108조도 딱 일단 두 가지 사례만 하시면 돼요. 딱 두 가지. 이제 그거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남자가 을이라는 여자를 끔찍이 사랑해요. 끔찍이 사랑해서 이 X부동산을 공짜로 줍니다. 증여한다. 증여. 그럼 원래는 갑에서 을 앞으로 증여한 거죠. 그러면 을은 증여세란 많은 세금을 내야 돼요. 무상이니까. 그래서 갑이 을이 증여세를 내는 꼴을 못 보겠어요. 그래서 가짜로 매매로 꾸몄어요. 매매가 세금이 더 쌀 테니까 일반적으로 가짜로 매매로 꾸며서 을 앞으로 등기해줬습니다. X를.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등기비 올린 거죠? 을 앞으로 매매일 원인으로 이렇게 올린 거죠?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둘이 매매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둘이? 없죠? 갑은 매도할 의사 없어요. X. 을도 매수할 의사 없습니다. 둘이 짜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108조 해당하고 이건 무효예요. 108조 무효. 근데 갑은 을에게 증여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미치죠? 지금? 증여하고 싶어서. 증여하고 싶어서 지금 미치겠어요. 을로 받고 싶어 미치겠죠? 둘 다 증여의사 있어요. 받을 생각이 있고 줄 생각이 있고. 그러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 사회와 비교하실게. 다시 갑에게 X부동산 있는데 K가 갑의 채권자예요. K가 갑의 채권자. 근데 갑이 돈 안 갚아요. 근데 갑이 돈 떼어먹기로 작정했어요. 그럼 K가 갑 이런 재산이 있으면 이거 경매 강제집행이라도 뭐 하려 하겠죠? 그래서 갑이 K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친구 을과 짜고 을과 가짜로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가짜 매매, 허위표시, 가장 매매했어요. 그리고 을 앞으로 X부동산을 등기를 넘겼습니다. 그럼 갑 진짜로 팔 생각 있어요? 없죠? 진짜로 매도할 생각 없고 을 진짜 살 생각 없었죠? 매수할 생각 없었죠? 그냥 둘이 갑을 K를 따돌리기 위해서 둘이 가짜란 겁니다. 그럼 위아래 사이 차이점이 뭐죠? 위아래 차이점이 뭐예요? K가 있고 없고입니까? 남녀입니까? 파란색, 그렇지, 파란색. 파란색. 여기는 정말로 을에게 소유권 넘길 생각 있죠? 소유권 넘길 생각 있죠? 여기는 소유권 넘길 생각 전혀 없어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윗사례는 매매할 생각 없죠? 허위표시 둘이 짰잖아요. 무효인데 진짜 줄 생각 있잖아요. 이렇게 매매 속에 숨겨진 행위를 은닉행위, 숨겨진 은닉행위라고 이거 유효입니다. 진짜 줄 생각 있죠? 그러니까 이 등기도 유효 그랬어요. 유효. 그 말은 원래 이렇게 등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등기했죠? 이렇게. 그래도 이 등기는 유효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렇게 하든 결과는 똑같죠? 이걸 실체관계에 포함한다 그랬고 그냥 이 등기 무효로 할 게 아니라 이 등기 이대로 유효로 두고
그냥 을 잡아서 세금만 거두면 돼요. 따라서 이등기 유효 그랬습니다. 매매는 무효지만 왜 그래요? 진짜로 줄 생각 있으니까 등기 유효 그랬어요. 진짜 줄 생각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진짜로 넘길 생각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이건 무효, 108조 무효. 그리고 원이 무효면 결과도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위아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파란색이 있고 없고입니다. 그러죠? 자, 그럼 윗살에 이제 을료는 갑에게 부동산 받았죠? 을이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을은 갑과 혼인을 해야지. 을이 갑 배신하고 병한테 팔고 도망갔어요. 병한테 부동산 팔아먹고 을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럼 병은 태어나서 을 처음 봤을 텐데 이제 시험이니까 병이 악이 돼요. 이런 걸 다 한대요. 이런 걸. 그럼 병 소유권 취득이 뭐 돼요? 그냥 무조건 하죠. 아까 100은 100에서 무조건 병은 소유권 취득해 버립니다. 무조건. 여기 아랫살에 둘이 짜고 가짜의 허위 표시죠. 그러니까 108조 무효, 여기 무효죠. 그럼 지금 갑과 을만 있잖아요. 을등기 무효죠.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실제로는 을등기 무효니까 갑이 소유자죠. 등기부만 가짜로 을 앞으로 돼 있죠. 그럼 갑은 을한테 무효등기 말소하고 돌려주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너 등기 무효니까 등기 말소하고 다시 돌려주라고 갑이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을한테? 그럼 이제 무효일 때 아까 했잖아요, 처음에. 아까. 무효일 때 무효 사유가 103조라면 반환 청구할 수 없지만 다른 사유 무효라면 반환 청구가 있다라고. 그럼 이거 103조에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외웠다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또 모를까봐 강강의 신조라고. 그래서 외운 거예요. 물어볼 때다 모르니까. 강박, 강제집행 면할 목적, 통정의 표시 다 나왔네요. 강제집행 면할 목적, 통정의 표시. 그러니까 108조 무효지 103조 무효가 아니에요. 따라서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103조 무효 아니니까. 103조라면 반환 청구 못하죠. 근데 다른 사유 무효라면 반환 청구 됐잖아요. 이건 108조 무효지 103조 아니에요. 강강의 신조 이거 103조 아니다. 103조 아니다. 그러니까 외우디면 골고루 써먹는 겁니다. 이걸. 나중에 여기서 또 써먹어. 여기서. 이건 이미 써먹었죠. 조세피. 제가 이제 암기법을 말씀드리면 애우드면 이렇게 곧골 써먹죠. 그래서 저 인간이 이걸 왜 만들었을까 이런 걸 아시면 그때 이제 학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 제가 괜히 이걸 만들었겠어요. 이거 말도 얼마나 좋아요. 강강솔래가 아니라 강강의 신조라고. 애우도 편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씩 외우두면 나중에 다 써먹으니까 좀 유치하잖아요. 그래도 시험 공부는 약간 유치하게 하셔야 돼요. 시험 공부는. 그래야 시간 내에 풀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건 갑과 을만 있을 때고 을은 그럼 잘 가지고 있다가 K가 떨어져 나가면 자기 친구에게 다시 넘겨줘야겠죠. 근데 을이 이제 배신합니다. 내 앞으로 등기 있으니까 병한테 팔아버렸어요. 자, 그럼 병은 이런 사실을 모르겠죠. 그래도 앞등기 무효면 원래 절대적 무효인데 무효 원인이 108조 통정의 표시죠. 그럼 108조 2항에서 2항. 너희들 무효 가지고 선이 3자라면 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108조 2항이 써있죠. 그 2항 때문에 얘가 선이라면 유효. 0이 100. 그래서 유효하게 병이 완전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근데 108조 2항에 악의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 규정 없죠? 얘는 보호 안 돼요. 알았으니까. 그래서 0이 0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돼요. 무효. 그래서 병이 선임의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한 명 더 나와요. 아까 비진이처럼. 선이병이 다시정한테 팔았대요. 다시정한테. 등기하면 정이 악이더라도 선이든 악이든 이제 100이죠. 100. 100은 100에서 그냥 무조건 소유권 취득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0은 100은 100, 0이 원래 0인데 예외적으로 아까 0이 100 될 수 있죠. 알았으면 여기 보호 규정 없으니까 0이 0 그대로 돼요. 이 관계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책을 65페이지 01번 의의가 있죠.
예를 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채권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자기 처남, 친구 처남에게 매도하는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같이 표의자가, 즉 먼저 허위 표시한 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라는 의사 표시를 허위 표시라며 이는 무효로서 소유권 이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이 을등기 무효란 말이죠. 이런 을등기 무효 그 말입니다. 운영계기를 보시면 73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일단 73페이지. 이제 비교할 때 상단에 06번 은유경이 있습니까? 자, 가로 1번 매매를 가장하여 증여를 하는 경우같이 가정된 외형 행위에 의하여 진정으로 의혹한 다른 행위를 숨기는 은닉, 숨기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감추어진 행위를 은닉행위라고 한다. 가로 2번 예컨대 형 갑이, 이제 여기는 형 동생이요. 형이 동생에게 증여합니다. 형 갑이 그 소유 부동산을 동생 을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매매를 가장하여 이전등기 한 경우 그 매매 계약은 허위 표시로 무효이지만 동생 을은 소유권 취득하게 된다. 은닉액의 증여는 유효하기 때문이다. 증여가 유효니까. 이때 을 씁니다. 밑에 100. 을 소유권 취득하죠? 을 100세 100. 을 유효 100. 100 썼습니까? 을이 다시 병, 너도 100. 병 밑에 100. 100은 100. 병에게 매도한다면 병은 선의하기 불문. 묻지 않고 알았던 몰랐던 소유권 취득한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오시면 이제 66페이지 오시면 돼요. 66페이지. 자, 02번 요건이 있습니까? 108조 무효되기 요건이에요. 가로 1번 유효한 의사표시가 있는 것 같은 유관이 있어야 돼요. 가로 2번 진위와 표시가 불일치, 즉 표시행위 의미에 대응하는 표의자의 진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즉 진위가 없어 여기. 아까 매매한다 그랬죠? 근데 매도 의사 없잖아요. 표의자에게. 상대방도 그런 의사 없죠? 둘이 짰잖아요. 그게 이제 양가로 3번. 양가로 4번. 양가로 3번입니다. 죄송합니다. 양가로 3번. 표시와 진위 불일치 표시가 알고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착오와 다르고 비진위와 같다. 이제 4번. 상대방과 통정이 있어야 한다. 통정이란 표의자가 진위한 의사 표시를, 즉 헛소리 하는 데 대해서 상대방과 합의 내지 양해, 즉 짰다는 말이죠. 양해가 있것을 의미한다까지. 오른쪽 오시면 오른쪽 03번 당사자 효과가 있죠. 가로 1번 무효죠. 1번. 반가로 1번. 허위 표시는 당사자에는 언제나 무효예요. 언제나 무효 동그라미. 그러니까 107조는 당사자 간에 유효가 될 수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죠. 근데 108조는 둘이 짰으니까 언제나 무효. 그래서 여기 이건 언제나 무효, 여기 유효 없잖아요. 언제나 무효. 그 무효 가지고 선의3자에게 대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언제나 무효에다 따라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한 후이면 부당이득 발언 청구나 소유권에 의한 발언 청구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 반가로 2번 있죠. 허위 표시 통정행위죠. 자체가 곧 반사회적 행위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따라서 통정의 표시와 가장 매도, 가짜 매매 행위로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행위가 곧 불법 등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장 매도인은 그 목적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아까 갑과 을간만 있으면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다음 판례도, 다음 강제입행 동원하세요. 판례도 강제입행. 강제입행 면허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요 가짜 근저당 설정이네요. 허위 근저당 설정한 행위는 당연히 무효이지만 108조 무효예요. 그렇지만 허위 표시니까 허위 근저당. 그렇지만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 103조 무효는 아니에요. 108조 해당 무효지. 다음 밑에 04번 제3자 효과가 있죠. 자, 1번 취지 보세요. 취지는 반가로 1번 세 줄 읽어보면 돼요. 법조문 그대로 써놨습니다. 반가로 1번 예컨대 갑이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 당할 것을 우려하여 친구인 을과 짜고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두었는데 을이 등기 명의인이 된 것을 이용해서 그 부동산을 자 선의병 동그라미 선의병에게 매도해 버린 경우 매도해 버린 경우까지 사선을 딱 경우까지 지금까지 사실관계 그럼 여기죠. 갑이 채권자를 피할 목적으로 친구가 짜고 가짜 매매했는데 을이 여기 우리 책은 선의병에게
매도해 버린 경우 그럼 병이 완전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갑은 소유권 뺏을 길 없어 이제. 병이 완전한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사선 끊었죠? 그 다음에 갑은 그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일단 병이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다음 넘기시면 68페이지 그 상단에 노란색 글씨 뭐 두 줄 있죠? 첫 번째는 보증보험은 우리 시험범위 아니에요. 시험이 안 나오고. 두 번째 노란색 글씨는 등기 공신력 오늘 첫 시간 했죠? 그러니까 안 봐도 둘 다. 볼 필요 없습니다. 보지 마세요. 다 있으니까. 첫 번째는 시험범위 아니고. 다음 그래서 제일 밑에 양괄호 2번. 제3자 선의 보세요. 자, 동그라미 1번. 제3자는 당사자와 그 포괄 승계인 위에 써놓습니다. 상속인. 상속인은 부모님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한 번에 다 취득해. 1타 2피. 포괄 승계 상속입니다. 포괄 승계인 이유의자 중에서 허위 표시 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를 말한다. 이런 자예요. 허위 표시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 만약에 병이 아버지고 아들 상속인이면 제3자 아니다 말이죠. 근데 둘 태어나서 처음 봤잖아요. 제3자 그런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 반가로 2번 선의 여부 판단 시기에 나오죠. 그럼 동그라미 2번 제3자는 선이면 족하고 과실이 있어도 상관없다. 즉 무과실 가로치세요.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법조문에 선이 무과실 3자입니까? 그냥 선이 3자입니까? 그냥 선이 3자. 그러니까 선이는 과실 무과실 있죠. 다 보호돼요. 선이면 보호돼요. 과실이든 무과실이든. 법조문 써준 대로 선이 3자로 했으니까. 무과실 아니어도 돼요. 선이면 과실이든 무과실이든 다 보호되는 겁니다. 제3자로. 그 다음 반가로 4번 전득자가 악인 경우 써있죠. 그럼 아래 선이 제3자 써있습니까? 그럼 여기 보세요. 이 경우가 선이 제3자죠? 그러죠? 그러면 선이 제3자 밑에 쓰세요. 100이라고 100. 선이 3자 유효니까 100. 100 썼습니까? 선이 제3자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 너도 100 쓰세요. 100. 여기 100은 여기 100. 그러면은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취득하죠. 100은 100이니까. 전득한 자 100 썼죠? 이 자는 비록 악의일자도 보호된다. 선의 제3자의 유효한 권리를 승계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아까 엄폐물 법칙에 그랬습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그냥 100은 100 하시면 돼요. 100은 100. 자, 넘기시면 이제 70페이지, 71페이지, 72페이지는 3월달 할 겁니다. 아직 하긴 좀 어려우니까 3월달 미뤄두고 이제 73페이지 보세요. 근지경 있고 밑에 07번 적용범위 있습니까? 가로 2번 가족보상이 제목 옆에 적용 X 쓰시면 돼요.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가로 3번도 제목 옆에 적용 X. 읽어볼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적용 X 쓰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통정이 끝났습니다. 비통 무효 사유 끝났죠? 넘기시면 이제 제3절 착오가 나와요. 착오. 자, 이제 착오와 사기는 차이점이 있어요. 착오와 사기 강박. 착오는 누가 나를 건드렸습니까? 혼자 착오에 빠진 겁니까? 그냥 혼자 착각에 빠진 거. 사기도 착오에 빠졌어요. 사기. 혼자예요? 누가 나를 건드렸어요? 누가 나를 건드렸죠? 이건 누구한테 속아서 착오에 빠진 거. 이건 그냥 혼자 착오에 빠진 거. 다릅니다. 다시 이건 혼자 착오에 빠진 거. 모질한 놈이죠. 왜 착오에 빠져요? 모질한 놈이요. 얘는 누구한테 속아서 기망당해서 착오에 빠진 거죠. 이건 쫄아서 삽시. 그러니까 여기는 나쁜 놈이 있어요. 나를 속인 놈, 나를 쫄게 한 놈, 나쁜 놈 있죠. 나쁜 놈. 여기는 모질한 놈하고 나쁜 놈은 다르죠. 모질한 놈하고 얘는 모질한 놈이 나쁜 놈 아니에요. 혼자 착각할 수 있잖아요. 일단 그래서 여기는 나쁜 놈 없다. 그것이 위법성 없다 그래요. 위법성 없다. 여기는 나를 나쁘게 나쁜 놈 있죠. 여기는 위법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위법성 없으니까 좀 이따 합니다. 여기는 결론부터 여기는 불법행위 성립하지 않지만 이 나쁜 놈이 있으니까 여기는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합니다.
차이점을 일단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이제 좀 이따 다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착오는 혼자 착각이 혼자. 자, 그럼 법조문 보겠습니다. 109조. 109조 제목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죠. 자, 이랑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 동그라미 쳐보세요. 내용 후 그다음 중요 부분 동그라미 하세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까지 그러나에서 딱 앞에 사선. 예, 사선 했습니까? 그럼 아까 뭐든지 무효나 취소는 무효 취소 사유를 주장자가 입증해야겠죠. 그 행위 취소한다라고 주장자 입증해요. 주장자. 그래서 그러나 앞뒤에서 입증 책임이 나뉩니다. 자, 봐보세요. 갑과 을이 매매를 했거든요. 근데 매매할 당시에 갑이 착오에 빠졌대요. 착오에 빠져 매매했어요. 그럼 착오에 빠졌더라도 나한테 유리하면 취소하겠습니까? 나한테 불리하니까 취소하고 싶겠죠? 그럼 이런 쌍무계약은 나한테 불리하면 얘는 유리하겠네요. 보통 대부분 그러겠죠. 그럼 얘는 잘했죠? 그럼 얘는 취소를 원할 것이고 얘는 취소를 막아야겠죠. 나한테 유리하니까.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러나까지는 취소할 수 있다는 착오자가 입증해요. 취소한다라고. 착오자가 입증. 여기까지. 그러나 뒤를 봐보세요.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가로치세요. 가로. 중대한 과실 가로.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는 누가 입증해요? 착오자의 상대방이 취소를 막아야겠죠. 그래서 그러나 뒤에는 상대방이 입증합니다. 너는 중과실이 있으니까 취소 못해라고 상대방이 입증해요. 상대방. 이런 식으로 그러나 앞뒤에서 입증 책임을 나눠갔습니다. 다시 취소할 수 있다 누가 입증해요? 취소하려는 자가. 얘는 취소 막아야겠죠? 그럼 취소 못해 누가 입증해요? 그놈이 입증. 뭐든지 주장자. 그래서 그러나 앞뒤에서 입증 책임 나눕니다. 그 다음 2항 전항이 1항이죠. 전항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상대적 취소입니다. 상대적 취소. 그럼 이제 중대한 과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자 54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542페이지) 이제 거기는 민법이 아니고 민사특별법 중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그럼 하단에 노란색으로 02번 계약갱신 요구권 있습니까? 밑에 알파벳 A, B, C, D 있죠? 알파벳 2 보세요. 2 보시면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 나옵니까? 동그라미 쳐보세요.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그랬죠? 이렇게 중대한 과실이 우리 책에 딱 2번 나와요. 딱 2번. 민법 착오에 1번, 민사특별법에 딱 1번.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중과실 딱 2번, 딱 2번. 일단 동그라미 쳐놨죠? 그건 나중에 할 겁니다. 이거. 그때 보면 놀랄 거예요. 이걸 누가 쳤지라고. 거기다 써내서 내가 쳤다라고. 동그라미. 분명히 누가 보던 책 줬나 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109조를 읽었잖아요. 109조. 그럼 착오로 의사표시 했습니다.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 했어요. 그럼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착오로 의사표시 했어요. 그럼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취소 못합니다. 아까 착오는 사기와 다르죠? 사기는 누가 나를 건드렸으니까 취소할 수 있지만 착오는 나 혼자 착오죠? 그럼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하면 원칙 취소 못해요. 원칙. 만약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했다 해서 취소할 수 있다 해버리면 우리는 모든 의사표시를 취소해요. 어제 매매했거든요. 밤에 남편한테 맞았어요. 다음날 가서 제가 어젯밤에 착오해서요. 취소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착오 취소는 원래 못합니다. 혼자 착각에 빠졌으면 자기가 책임자지 상대방이 피해보니까 취소 못해요. 원래. 이게 중요해요. 그럼 언제 취소할 수 있는가? 그걸 109조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취소 못하지만 109조 요건을 갖췄을 때만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예외.
아시겠죠? 취소 못 해야겠죠, 당연히. 그럼 109조에서 뭐라 써있냐면, 일단 법률행위 내용이 돼야 돼요. 법률행위 내용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중요해야 돼요. 안 중요하면 취소 못 합니다. 중요 부분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이건 누가 입증한다? 취소하려는 자, 착오자 또는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 한 자, 이 자가 입증합니다. 그럼 상대방은 그러게 중요하면 너는 약간의 주의라도 했어야지. 너는 약간의 주의도 안 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너는 취소 못해라고 누가 입증해요? 이건 상대방이 입증합니다. 상대방. 이런 식으로 입증 책임을 나눠 가져요. 아까 그런 앞뒤에서 끝났잖아요. 이게. 그죠? 그럼 또 이제 과실, 무과실 어려운데 또 하나가 더 나오네, 이제. 과실, 무과실 어려운데. 그래서 한 번 더 해보면 이제. 선의와 악의가 있었고, 선의가 뭘 몰랐다죠? 모르는데 무과실과 과실이 있었어요. 이 과실이 다시 경과실, 일반적 과실, 조그만 실수와 중대한 과실, 이게 중과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실수, 이건 현저한 실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이게 더 부주의한 거죠. 그럼 자, 우린 지금 착오죠, 착오. 착오는 선이에요, 악이에요? 착오에 빠진 건 선입니까, 악입니까? 이게 있는 게 당연히 여기겠죠, 이게. 이게 선이. 착오란 내가 착각에 빠진 걸 내가 모르는 거죠. 그죠? 여기에 착오예요, 착오. 내가 착각에 빠진 걸 아는 건 착오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법에서 중과시 있으면 취소 못한다 그랬죠? 여기 중과시 있으면 취소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그냥 가벼운 과시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착오로. 그리고 그냥 과실 그러면 다 이걸 말해요. 이걸.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중자를 써줘야 돼요. 중자. 그냥 과실 그러면 이걸 말하니까. 그래서 경과시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착오에 빠진 자체가 무과실 아니에요. 착오에 빠진 자체가 잘못했죠. 잘못 안 하면 착오 안 빠지겠죠. 실수 안 했겠죠. 그래서 착오에 빠진 자체가 과실이 있어요. 과실. 그래서 가벼운 과실은 취소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중과실 때만 취소 못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민법 750조에 불법행위 책임이 있거든요. 이게 민법 750조예요. 우리 시험 범위 아닌데 뭐 당연히 시험에 잘 나오고 모르면 안 됩니다. 이 750조가 성립하려면 첫째,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나쁜 행위,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야 됩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 그 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돼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750조에 써 있어요. 750조에. 그럼 아까 경과시 있으면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착오자가 과실에 빠져서 취소하니까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대요.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 정했어요. 너 불법행위 책임져라고. 그럼 불법행위 성립해 안 해요? 하지 않습니다. 착오는 모질한 놈이지 나쁜 놈 아니에요. 위법성이 없어요. 위법성. 착오는 위법성이 없어요. 그럼 셋 중에 하나 성립 안 했죠? 그러니까 불법행위 성립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착오는 모자란 거지 나쁜 놈 아니죠? 그 말이 이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법행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근데 사기나 강박은 이런 거 있잖아요. 나를 일부러 속이거나 쫄게 했죠? 그러니까 사기 강박은 불법행위 성립합니다. 착오는 혼자 착각이라 나쁜 놈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착오 권리로 취소하려면 원칙 취소 못하는데 이 요건을 갖춰야 돼요. 먼저 법률행위 내용이 되면서 중해야 되고 중과실 있으면 취소 못하니까 중과실 없어야 취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109조를 보셨고, 자, 그럼 이제 하나만 더 보실게. 차고 중에 특이한 게 동기차고가 있어요. 동기차고. 동기차고란 법률행위는 잘 했거든요. 근데 법률행위를 하게 된 그 이유를 착각한 것. 예를 들면 뭐 토지를 10,000평 구입해서 싸게, 아니 좀 비싸게. 왜 구입했냐면 거기 신도시가 생긴대요. 신도시가 생길 줄 알고 토지를 샀는데, 그럼 토지 사기엔 동기가 신도시죠? 근데 신도시 안 생긴대요. 그럼 토지를 사게 된 동기를 착각했죠? 이게 동기착오입니다. 그럼 동기착오도 똑같아요. 동기착오도 원칙 취소 못해요. 취소하려면 법률행위 내용이 되면서 중요 부분 착오해야 되고 중과실 없어야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착오도 그냥 착오랑 똑같아요. 원래 취소 못하고 원래 어때야 취소해요? 법률행위 내용이 되면서 중해야 되고 중과실 없어야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동기착오는 일반 착오와 다른 점이 동기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지 상대방이 압니까? 매도인이 알아요? 매도인이? 모르죠? 그럼 어떨 때 동기가 법률행위 내용이 될까 문제돼요. 상대방이 알면 매매의 내용이 되겠죠? 알면. 그럼 동기를 표시했으면 되네. 내가 토지에서 산 이유가 신도시가 개발된 데서 산다 표시하면 되죠? 그럼 상대방이 알겠잖아요? 또는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유발시켰다. 상대방이 동기착오를 제공했거나 유발시켰대요. 저기로 할 수 있죠? 갑토지 10만 평을 우리 사는데 갑이 먼저 그래요. 아, 당신 이렇게 큰 땅을 살려는 거 보니 신도시 개발 소식 들었군요. 아, 그거 정말이라고 꼭 사라고 내 거. 라고 갑이 먼저 동기착오를 유발했대요. 그럼 갑은 당연히 알고 있죠? 그때 을은 이제 이 내용이 되니까 중요 부분이고 중과실이었으면 을은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돼요. 그럼 상대방이 알잖아요. 내 동기를. 그런 거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지. 꼭 동기를 법률행위 내용으로, 계약 내용으로 삼기로 합의까지 했을 필요는 없어요. 합의까지 요하지 않는다. 그냥 표시만 하면 되지. 상대방이 알고만 있으면 돼, 알고. 그런 거지. 꼭 그걸 법률행위 내용으로 삼기로 하자라고 합의할 필요까지 요하는 건 아닙니다. 동기착오 나면 이걸 시험에 내요. 나머지는 일반 착오랑 똑같으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 이제 공장 부지를 매매해요. 이번에는. 이제 아까 신도시는 이해였고, 가백에 한 몇만 평 토지가 있는데, 우리 토지를 사요. 토지 매매. 우리 매수인. 왜 사는가 봤더니, 저 땅에 공장 설립할 목적. 공장 지을 목적으로 우리 토지를 샀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공법 시간에 토지의 용도가 다 정해져. 이 토지는 공장 절대 못 지은대요. 그럼 이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근데 이거 하게 된 동기가 착각이었죠. 이걸 동기차고. 그럼 을은 매매계약 취소하고 싶겠죠. 갑은 걸칫덩어리 잘 팔아버렸죠. 을은 취소를 원할 것이고 갑은 취소를 막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 내가 매매할 당시에 공장 산다고 말했잖아 라고 동기를 표시했다고 입증했어요. 우리. 그럼 동기를 표시했다고 입증했으니까 법률행위 내용이 됐습니다. 그래도 아직 취소 못하죠? 이제 내용이 됐으니까 중해야 되고 중과실 없어야 취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을 목적은 공장 지을 목적인데 사실은 못 짓게 됐죠? 그럼 중해요, 안 중해요?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입증해서 취소한다 그래서 취소한다. 그럼 갑은 취소를 막아야겠죠. 그럼 갑은 이걸 입증해야 돼요. 이걸. 그래야 취소를 못합니다. 우리. 그래서 갑이 을을 뒷조사해봤더니 우리 이미 공장 경영자예요. 이미. 그럼 이미 공장 경영자가 땅 살 때 관공서에 전화 한 통하면 이거 알았겠죠? 전화 한 통화도 안 해봤어요. 그런 너는 중과실이 있다라고 갑이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취소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중과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용 됐고 중요했죠. 그래서 너에게 중과치 있으니까 너는 취소 못한다라고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게 동기착오예요. 그래서 자 79페이지 봐보시면 79페이지 그 상단에 노란색 글씨 중대한 과실 여부 판례 있죠? 그 A 있습니까? A 공장을 그 앞에 이 말을 써서 이 말이 빠졌어요. 공장 경영자가 이 말을 꼭 써야 돼요. A 공장을 그 앞에 공장 경영자가 그 말이 판례 올문에 있어요. 공장 경영자가 그럼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그렇게 되죠? 밑줄 하세요.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토지상의 공장을 건축할 수 여부를 관할관 정에 알아보지 아니한 것은 중대한 것이 해당하여 취소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동기착오 가장 대표적 사례입니다. 동기착오 대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자 이제 74페이지 오시면 74페이지 109조 1항 읽으셨고 2항은 상대적 취소예요. 상대적 취소. 그럼 밑에 02번 중간에 착오 의 있습니까? 가로 1번만 보세요. 착오란 의사표시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이 자 모르는 경우 동그라미 서은이를 말합니다. 오른쪽 페이지 03번 오른쪽 오세요. 75페이지 03번 착오 유형 있죠? 가로 1번 표시상 착오가 표시를 잘못했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오타요 오타. 컴퓨터 오타 쳤다 오타. 표시를 잘못한 겁니다. 실수로. 옛날에 제 어머니가 엄청 몸이 아플 때 있었거든요. 제 어머니가. 그래서 제 어머니가 저한테 몸 엄청 아플 때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엄마가 몸이 엄청 아팠어요. 엄마가 사망한다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가 사망한 문자를 저한테. 깜짝 놀라서 전해봤더니 사랑한다를 잘못 보낸 거예요. 문자를. 이게 표시상 착오예요. 표시상 착오. 엄마는 이 의미 알죠? 오타죠. 이게 표시상 착오. 그래서 자 예컨대 보세요. 예컨대 매도인이 청약서의 매매 단가를 96만으로 기재한 생각으로 실수로 69로 잘못 적어버렸습니다. 69만으로 기재한 같이 5기가 오타 등을 말한다. 다음 중간에 볼 필요 없어요. 다음 가로 2번 내용 착오 있습니까? 이건 내용을 잘못 알았어요. 어떤 애가 뽀뽀와 키스가 같은 건 줄 알았어요. 뽀뽀와 키스가 같은 걸 알고 뽀뽀한다는 생각으로 키스해줄게 그런 한 대 맞았습니다. 그런 게 내용을 잘못 알았다. 내용 쳐보시면 표시행위에 갖는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예컨대 이제 파운드가 영국 돈이죠. 파운드와 달러가 미국 돈. 달러를 동일한 가치로 오시나요? 100파운드라고 적을 생각으로 좀 멋있게 100달러라고 적었어요. 이게 내용 적음다. 다음 가로 3번 동기착오가 있죠? 거기 갈게요. 자 원칙 보세요. 1번 원칙. 예컨대 갑의 을소유 토지 일대에 신도시가 건립된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시가 1억 원이 을소유 토지를 2억 원에 매수한 계획을 체결하였는데 나중에 그 정보가 허위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갑은 그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까? 그럼 매수한 동기가 착각이었죠? 있을까에서 밑으로 두 번째 줄 오세요. 그러면 두 번째 줄 중간에 갑은 있습니까? 다시 아까 할 수 있을까까지 읽었죠? 있을까에서 밑으로 두 번째 줄 오시면 두 번째 줄 중간에 쉼표 뒤에 갑은 여기서 밑줄 갑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여기입니다. 여기. 동기착오 원칙 취소 못한다라고 쓰이는 거예요. 못한다. 그 다음에 아래 반가로 2번 예외. 동그라미 1번 제목 보세요. 동기착오가 동그라미 칩니다. 상대방 유발. 동그라미. 상대방 유발된 경우. 아랫줄 동기가 상대방으로 제공된 경우 즉 동기착오가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경우에는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 만일 신도시 건립에 관한 정보를 매도인인 을이 제공했다면 그럼 을이 잘못 제공했죠? 갑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까지. 동그라미 2번 동기가 자 표시 동그라미 표시된 경우 표의자가 그 동기를 표시하고 의사표시 해석상 계약 내용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때 별도로 그 동기를 계약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 가로치세요. 가로.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 없다 그랬죠? 그냥 표시만 하면 상대방이 알잖아요. 그럼 내용이 되는 거지. 꼭 그 동기를
법률적 내용으로 삼기로 합의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 말입니다. 합의해도 되지만 꼭 그럴 필요까지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오른쪽 77페이지 보시면 돼요. 여기부터는 이제 10분 휴식하시고 이어서 하겠습니다.